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 정말 대박 흐름이긴 했죠. 정말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무려 시원하게 15%나 급등을 좀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공포의 투매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고해드린 가격을 찍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불과 3거래일 만에 지금 저점 대비 무려 15%나 급등이 터져 나와준 거란 말이에요. 일단 제 신호를 믿고 바닥에서 잘 매수해서 기분 좋게 수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런데 오늘 차트를 보면 또 어디에 강력하게 저항을 받고 있죠? 위로는 지금 이 30만 원이라는 거대한 이 심리적 저항 가격과, 그리고 머리 위로는 짓눌리는 이 11이동 평균선에 또 정확히 지금 터치를 하더니 지금 윗꼬리를 달고 저항을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거 삼성전자 오늘 또 반짝 반등하고, 이때와 같이 다시 한번 또 투매성 매도가 떨어지면서 처박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삼성전자는 주포들의 설계상 밑으로도 빠지기가 상당히 힘든 구조가 이미 되어버렸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과연 이 저항대를 뚫고 다시 비상을 할 수 있을지, 삼성전자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늘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꼭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일단 오늘 시장 특징이 뭐냐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엄청난 강세가 나왔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 지금 삼성전자가 위에서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큰 박스를 그릴 때 이제 그동안 짓눌려 있던 이 코스닥 쪽으로 순환매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정확하게 그 흐름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흐름 때문에 제가 이 삼성전자도 지금 투매, 그러니까 이 앞전과 같은 이 투매들 있잖아요. 그런 투매가 나오기 힘들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얼마 전 시장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매도가 엄청 강하게 발생하면서,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커가 터져 나오거나 투매가 나오게 되면 그때 코스닥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같이 무너지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 이 코스닥과 삼성전자가 좀 시속 게임을 하면서, 삼성전자는 되도록이면 하방을 좀 버텨주고 코스닥은 거기서 좀 더 순환이 도는 흐름으로 전 연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스닥도 결국 삼성전자 그리고 시장이 버텨줘야 순환이 도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지독했던 투매는 조금은 진정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조만간 이제 정부에서 ETF 관련된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좀 나올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게 현재에 대한 시장 쏠림을 없앨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러한 투매들, 최소한 안정은 시킬 수 있다, 지금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지금 자리에서 엄청난 투매를 만들면서 급락을 하는 구조는 어렵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미장 이야기도 좀 해드리면, 제가 이제 삼성전자 매수를 이야기를 하면서 S&P 지수 흐름에 대해서도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 얘도 이제 단기간 엄청 급등을 했기 때문에 고점 과열이 나오고 나서 엄청난 투매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점이 막히고 이렇게 저점이 낮춰지는 하나의 어떤 확장형을 그리다가, 이 확장형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대중들의 불안 심리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 가기 위한 조건을 만들려면 다시 한번 에너지를 수렴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귀신같이 또 수렴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미증시도 확실하게 지금 이 수렴을 해놨기 때문에 돌리면서 이 돌파를 하면서 상방 작업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증시가 보시면은 60일 이동평균선에서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깨지게 되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죠? 이건 상당히 위험한 신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깨지게 되면 다시 박스의 하단 리테스트를 할 수 있는 파동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유지가 되면 저는 이 지수가 유지가 되고 삼성전자도 유지의 관점, 상방에 대한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간다라는 거죠. 나스닥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 차트도 보시면은 똑같이 지금 어디 지지를 받냐면 60일 이동평균선에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저점과 고점을 낮추는 수렴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곧 확상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 이 하단에 대한 이평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상방에 대한 관점을 저는 일단은 유지를 한다라는 거죠. 시장도 삼성전자가 곧 시장이니까 이렇게 지금 같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삼성전자는 아직 61선에 대해서 안착을 완벽하게 못하고
못하고 있어서 지금 대중들의 불안 심리를 상당히 키우고 있긴 하지만 대장들이 자리를 지키면 얘도 지킨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그리고 특별히 삼성전자보다 사실상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입장인데, 자, SK하이닉스는 보신 대로 똑같은 구조죠. 61선을 지금 지지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작은 박스를 좀 그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이닉스가 깨지게 되면은 그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붕괴되는 흐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지만 그 전까지는 이 상방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하는 게 현재의 전략이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 지금 제가 보는 이 핵심 맥점 차트에는 우리가 향후의 흐름을 좀 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제가 지난 이 공포 국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예고를 해드렸던 이 매수 자리 있죠. 정확히 그 가격이 어디였습니까? 네, 바로 26만 원 가격인데, 여기서 이제 주가가 바로 V자로 튀어 올라오면 가장 좋지만, 냉정하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추세대에 대한 저항도 있고 30만 원의 가격정, 이동평균선에 대한 저항까지 저항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기서 이렇게 박스를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지루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는 있다. 주포들의 약간 트랩이 발생되거나 휩소가 발생이 되면 계속 말씀드린 이 갭라인 있죠. 갭라인까지도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될 수가 있긴 하지만 우린 이 또한 매집으로 활용을 하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밴드에 터치할 때마다 외인들이 매집을 할 거기 때문에 미리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드렸던 거죠. 자, 보시면 삼성전자가 9만 원일 때도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매집선인 노란 밴드에서는 지지를 받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그때가 딱 이때겠네요. 그죠? 9만 원일 때. 그리고 나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자, 두 번째로 이렇게 매집 밴드에 터치했을 때도 그때가 이제 중동학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러니까 외인들이 매집을 한다고요. 조정이 나오는데 외인들이 매집을 해요. 싸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타코성 발언이 되면서 강전환할 수 있는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바로 이 37만 원까지 갔던 거죠. 그런데 지금의 자리는 제가 변형파동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오히려 중기적 바닥을 완벽하게 알려주는 이 파란 밴드를 지금 터치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SK하이닉스랑 비교를 해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주도를 했던 시장이기 때문에 노란 밴드를 타고 올라갔고, 그때는 이제 SK하이닉스가 따라올 때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이렇게 밴드를 타고 올라오다가 똑같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파란 밴드를 터치한 자리가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엄청난 시세가 폭발적으로 뽐맞져 나왔다는 거죠. 지금과 같이 저점을 살짝 이탈한 상태에서에 대한 반등이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살짝 이탈하는 같은 형태의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시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 밴드에서 지지가 나오는 거고, 그 변형이라는 부분도 제가 미리 말씀을 해드린다는 거죠. 물론 장세가 이제 돌아서면서 그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결국 이제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결국 같이 가긴 할 겁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여기를 이제 매수로 활용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비싸게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매집 신호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포들이 다시 한번 주가를 위로 폭등시켜서 그 결정적인 고점, 과열의 신호가 차트에 딱 포착이 되면 여러분께 지금 과열입니다. 일단 물량을 줄이고 수익 실현하세요라고 고점 매도 문자를 정확하게 보내드릴 겁니다. 자, 거기에 주포들이 여러분들의 물량을 헐값에 다시 쓸어 담기 위해서 치밀하게 설계해 놓은 이 바닥에 대한 매수 신호와 그리고 말씀드린 과열권에서 정확하게 나오는 이 머리 꼭대기에서 털고 나올 수 있는 이 매도 엑시트 신호 장중에 문자로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에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신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통해서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구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이 타점을 보기만 하셔도 좋고요. 왜 맥점 코치는 지금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과열이 나왔을 때 매도에 대한 타점을 노리고 있는지 이 부분만 잘 참고를 하셔도 여러분들 실전 거래에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지금 여러분들께 매일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도움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엑시콘이랑 오키스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한파동이 더 나아져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